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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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문학공모전과 공채제도를 다룬 르포고요. 문학공모전 뭐 신춘문예, 한겨레 문학상, 문학동네 소설상 이런 문학상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채, 뭐 대기업 입사 시험, 뭐 공무원 시험, 뭐 언론사 입사 시험 이런 공채제도 그 두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비교한 책입니다. 문학공모전이랑 공채제도가 무슨 상관이냐? 그 두 개가 사실 꽤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간에 같은 지원서를 내고 다 응시를 해가지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뽑히면 합격하거나 당선이 되면 신분이 확 뛰죠. 그래서 경쟁률도 아주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제도라고 해요. 신춘문예나 고액상금 문학상이 있는 나라 사실상 한국뿐이고요.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이렇게 널리 퍼진 나라도 한국이랑 일본 정도라고 합니다. 두 제도 모두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도 비슷하죠. 조선시대 과거 시험 아닙니까? 제가 이 책 내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아요. 야, 네가 이런 책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대기업 다녔고 언론고시 합격했고 문학상도 여러 개 받았잖아. 네가 이 제도 비판하면 안 되지. 근데 제가 이 시험들을 많이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지금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대를 나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기자가 되려고 언론고시를 이곳저곳 쳤는데요. 다 떨어졌어요. 뭐 필기 시험 합격하고 1차 면접 합격했는데 최종 가가지고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싶죠. 저 떨어뜨린 사람들은 기자 생활 되게 오래 한 고참 언론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뭐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넌 아니야 이렇게 도장을 찍으니까 뭐 좌절하죠. 뭐 떨어뜨린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얼굴이 비호감인가? 나 성형수술 해야 되나? 한참 좌절하다가 그의 그냥 일반 회사를 갔습니다. 근데 너무 기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몇 달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다시 학교 도서관에 나왔습니다. 언론사 최종 면접을 가면은 이렇게 지원자들끼리 서로 알게 되거든요.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거기서 수도 적고 그리고 지난번에 최종 면접에서 봤던 사람들을 좀 만나게 돼요. 아, 저 사람 저기서 그때 떨어졌구나. 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1년 만에 그렇게 도서관에 다시 왔더니 그 전에 최종 면접에서 자주 봤던 분이 거기 또 계시는 거예요. 서로 얼굴 알아보죠. 되게 머쓱하게 뭐 이렇게 뭐 신문 보는 데서 이제 신문 보다가 제가 먼저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긁으면서 아니 혹시 그쪽도 작년에 최종 면접 다 떨어지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도 굉장히 머쓱해하죠. 아 그쪽도 최종 면접 다 떨어지셨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둘이서 같이 스터디를 했어요. 그분 여자분이었는데요. 되게 잘했습니다. 잘했고 근데 스터디를 하면서도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언론사 스터디라는 게 뭐 논술이랑 작문 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작년에 그걸 다 통과했었습니다. 그걸 못 해가지고 시험을 떨어진 게 아니고 최종 면접에서 자꾸 떨어졌는데 지금 최종 면접 어떻게 해야 붙는지 모르잖아요. 그 모른 채로 다시 논술이랑 작문만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해에 다행히 동아일보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한 그분은 언론사 세 곳에 합격을 했어요. 그분 그분은 그냥 뭐 언론고시생들의 전설이 됐고요. 저희 둘이서 언론사 네 곳 합격했으니까 합격률 200%. 근데 합격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허탈하더라고요. 그분이나 저나 그 전 해랑 합격한 해랑 실력이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뭐 달라졌겠습니까? 작년에는 임원 면접에서 우리 둘이 다 떨어졌는데 올해는 왜 어떻게 둘이서 네 곳을 다 붙었지? 모르죠. 떨어진 이유도 모르지만 붙은 이유도 모릅니다. 언론사 들어가서 보니까 그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두는 젊은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선배 중에도 있었고 동기 중에도 있었고 다른 회사에도 많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입 기자 뽑을 때 그 사람이 금방 그만둘지 아닐지도 모르는 채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능한 기자가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아는 거죠?
또 경력 기자를 뽑습니다. 그럼 경력 기자들이 공채 출신보다 일을 못하지 않아요. 아주 뛰어난 경력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후배 경력 기자랑 저녁에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다 보면은 후배 기자 얘기를 합니다. 선배, 저 사실 몇 년 전에 어디도 떨어졌고 그래서 어디 다니다가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전 참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유능한 기자를 몇 년 전에 어떻게 아무도 못 알아볼 수가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선배 언론인이 미국 연수를 다녀와가지고 쓴 기고문을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미국 언론사들을 찾아가가지고 연수를 하는데 거기서 한국 언론사는 기자를 시험으로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기자들이 듣다가 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기자를 어떻게 시험으로 뽑아요? 그러면서 그럼 미국 언론사는 기자를 어떻게 뽑느냐? 지방에 작은 언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사를 잘 쓰면 조금 큰 언론사에서 스카우트를 해갑니다. 거기서 칼럼 잘 쓰고 특종 잘하면 더 큰 언론사에서 또 스카우트를 해가고요. 그러다가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회사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 못하면 조금씩 밀려나는 거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갓 나온 젊은이가 몇 년 뒤에 유능한 기자가 될지 안 될지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걸 논술, 면접, 장문으로 알 수가 있나요? 일을 시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일까요? 지금 기자 시험 떨어져가지고 좌절하시는 분들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가요? 그 시험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기자로 유능할지 안 유능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언론계 말고 대기업 얘기 한번 해볼까요? 대기업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업계 환경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다. 10년 뒤에 우리가 무슨 상품을 만들지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년 뒤에 그 상품 만들 사람들은 지금 시험으로 뽑아요. 10년 뒤에 우리가 뭐 만들지 몰라. 근데 누가 그거 잘 만들지는 알아. 내가 면접으로 알 수 있어. 딱 보면 알아. 이러고 뽑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 필기 시험에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능력이 어디 필요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 할 때 필요한 겁니까? 우리 회사 창고가 많아가지고 물건 쌓을 일이 많아. 물건 잘 쌓는 사람 필요해. 이런 건가요? 우리 회사 주차장이 좁아. 그래가지고 접촉 사고가 많이 나니까 공간 지각 능력 뛰어난 사원들이 와가지고 차 사고 안 내고 주차를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건가요? 공무원 시험 어떻습니까? 제가 기자로 소설가로 일한 시간이 2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국어 공무원 시험 국어 시험을 못 풀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공무원 업무 하려면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나요? 필기 시험 말고 면접 얘기해 볼까요? 면접 들어가면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네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 뭔가? 이거 왜 물어보는 건가요? 그게 일하는 능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사실 임기응변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시험들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떨어졌다고 무능하다, 루저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의 인재 선발 방식은 그 공채라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공정하니까요. 한국 사회 되게 불공정하잖아요. 우리가 공채라는 제도에 그러다 보니까 다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뽑아야 돼? 그럼 시험 쳐. 시험으로 뽑아. 다 똑같은 문제로 다 똑같이 시험을 치고 0.1점이라도 높은 사람 뽑아. 그게 제일 공정하다. 그래야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간신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여기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구 제자 이렇게 뽑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험으로만 사람을 뽑는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첫째, 합격자 소수죠.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좌절감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 몇 년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시험이 괴짜를 뽑지도 못해요.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시험으로 뽑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시험 문제가 점점 괴상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 많이 몰리잖아요. 변별력 높여야죠. 그럼 문제 괴상하게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괴상하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괴상한 문제 푸는 법 가르쳐주는 학원, 컨설팅 업체들 생겨납니다. 셋째, 그 사회는 역동성을 잃게 됩니다. 이 시험 제도, 공채 제도 잘 들여다보십시오. 본질이 뭡니까? 나이든 어른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젊은이를 뽑는 제도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점점 얌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뽑힌 사람 어떻습니까? 뽑힌 사람들 모아놓는 데 가면은 너 몇 년도에 그 시험 치고 들어왔어? 이거 따지게 됩니다.
기수 문화가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죠. 역동성 점점 사라집니다. 넷째, 그 사회는 간판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몇 년도에 무슨 시험 쳐가지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런 간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간판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디 출신인지 물어봐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결국 묻게 됩니다. 그 사람 실력이 현재 어떤지는 잘 묻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1860년대, 1870년대 프랑스 함대, 미국 함대, 일본 함대가 와가지고 조선을 능욕했죠. 그때 조선 젊은이들이 뭘 했습니까? 과거 시험 준비했습니다. 공자가 무슨 말했고 맹자가 무슨 말했는지 열심히 외웠습니다. 1879년에 과거 시험 문과 정시에 응시한 응시자 수가 21만 명이었어요. 그 젊은이들 탓할 수 있을까요? 그 젊은이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를 쳐야 출세를 하는 사회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는 2018년 한국 젊은이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공간지각 능력 문제 푸는 법 배우고 있습니다.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 면접에서 나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모범 답안 외우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 역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별로 없거든요.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조선 말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채제도, 공모전제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순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부작용을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공채제도를 보완하면서 다른 인재 선발 방식을 도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간판의 힘을 무너뜨리고 현재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답을 내지 못해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이 한 질문을 오래 붙들고 고민을 하면 결국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단 지성의 힘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강연 유튜브로 많이 보고 계시죠? 제 말씀이 좀 일리가 있나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고맙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공유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이 질문 퍼뜨려 주세요. 저도 답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묻다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험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이 지금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둘째, 지금 그 시험에 붙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뽐내지 마십시오. 그 시험이 여러분들 잠재력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무슨 시험 치고 어떤 간판 달았는지 이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 현재 실력은 어떻게 되나 이걸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 당선 합격 계급에서 몇 가지 저도 나름대로 생각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가까운 서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선 합격 계급의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